자, 이 사건 한 주점의 사장이 손님들에게 사장님 그리고 남편분 그리고 직원까지 거의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난 13일인데 오후 11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의 한 술집이고요.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님이 뭐 던지고 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네, 지금 시작됐죠? 벌써 소주병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서 손님 2명이 있는데요. 막기 위해서 지금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직원입니다. 네, 지금 폭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손으로 밀어서 여자분이 넘어지는데 저분이 이제 주점 그러네요. 사장입니다. 말리기도 하고 지금 실랑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장에 따르면 CCTV에 잡힌 것도 있지만 이 남자 2명이 좀 흥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업주 사장분이 밀려서 넘어지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또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주먹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자놀이를 때려가지고 피멍을 들기도 했고 얼굴도 맞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손님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건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11시라 결제해 주세요. 아니 소장님 그게 뭐 어때서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한 건데 11시니까 이제 결제를 해주세요. 이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바일 결제가 좀 몇 번 실패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성공을 해서 손님이 이제 되셨으니까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손님들이 퇴장을 거부하고 언성을 높였는데 종업원들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같이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고 심지어 무릎으로 얼굴을 차고 이런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분 주장에 따르면 이 경찰의 초동 조치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네, 일단 부르자마자 경찰이 와서 바로 떼놨다고는 하는데 분리를 시켜놨다. 분리는 바로 시켰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조사를 저 가게 문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떼어놓는 순간까지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기 때문에 좀 피해자랑 그러니까 저 네. 폭행 가해자와 네네. 저 사장님이 서로 계속 면대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좀 분리할 수는 없었느냐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직원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사장과 직원은 가게 문을 잠그고도 한참 동안 집에 가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지금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 의원님 지금 우리 백 기자가 설명한 거 저 업주분의 주장 저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찰은 저 CCTV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갔을 거고 그 상황에서는 싸움이 있는 순간에 각자를 이렇게 분리를 했을 거예요. 보면 2인 1조가 갔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은 피해자 쪽에 서가 있을 것이고 가해자를 2사람 데리고 경찰 한 사람이 나가는 거고 사실 이 순간에 긴급 체포라든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확인하는 부분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무섭죠. 그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옳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또 이 또한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이 사건을 지금 접수를 네네.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방금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아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방 저 장면만 놓고 보면 네네. 저게 어떻게 쌍방 폭행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저 CCTV가 전체에 있는 CCTV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의 클립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 상황에서 가게 측 사람들은 분명히 소극적 저항 행위를 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쌍방 폭행이 됐을 때 폭행은 정당방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될 수 없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게 저런 경우에 소극적 저항 행위로서 그 사람을 잡고 있다든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밀치는 것을 막는다든가 그 정도의 행동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형법 20조 정당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그 CCTV를 확인해서 업주가 잘못한 거 없으면 업주에게는 분명히 죄를 묻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소주병을 던졌다는 건 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특수협박죄,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일단 저 남성 측 그 손님들 쪽에서도 합의는 없다 이러면서 뭐 완강하게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자, 소장님 뭐가 됐든 다시 이 사장님 뭐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네. 뭐가 됐든 지금 방역 지침이 그러니까 11시가 됐어요. 아니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장사 더 하고 싶지 중간에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시장 사장님께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영업하면서 험한 일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정말 영업하기 어렵다, 좀 쉬어야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같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영업 제한 없었으면 어떻게든지 늦게까지 하고 많이 그 수익 올리시고 싶죠. 근데 영업 제한 지키시려고 한 건데 정말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속상하다라는 말씀이 많은 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어떤 처벌이 저도 승재현 의원님 말씀처럼 기계적으로 우리 경찰이나 사법기관은 정당방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약간만 싸우면 다 상방폭행으로 의유를 하고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방역수칙 위반 부분이 있거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있습니다. 업무방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폭행이 지금 되긴 했는데 위험한 물건, 이 소주병 던진 거 이 부분하고 또 막는 과정에서 됐는 건지 그 부분을 경찰에서 좀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폭행이 된 건지. 근데 일단 이 남성 측은 범죄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폭행하고 업무방해죄하고 뭐 특수폭행도 될 수 있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또 경찰이 저 손님들을 나중에 또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던데 최소한 하루라도 좀 유치장에 저 정도 했으면 넣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